쿠팡에도 그렇게 오라고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갔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뭐 제과점에 들어온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손님 보고 안녕히 가서 해야 되는데 피부를 보면서 안녕히 가서 2, 3년 후에는 우수수수수 넘어지기 시작한 거죠. 프랜차이즈보다는 정말 작지만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과자점을 만들겠다 하는 게 포부였고요. 맛은 기본 베이스니까 맛을 소중히 이렇게 했고요. 잘못 만드는 음식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그 피해를 주잖아요. 한 번은 뭐 저희들 슈크림빵을 드시고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제품들이 그 여러 가지 체질상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드러났잖아요. 5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알레르기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때 뭐 저희들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치료도 해드리고 그런 경험은 누구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알게 되면서 그런 횟수가 많이 줍니다. 경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저는 안 하잖아요. 쿠팡에도 그렇게 오라고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갔거든요. 품질에 대한 거. 빵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뭐 가서 드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쿠팡으로 가면 하루 묵혀서 그 다음날 제품을 보내주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는 쿠팡에 들어오라고 사정을 해도 좀 노했고요. 공장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또 하겠죠. 하는데 품질은 최상이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건강하고 또 안전한 식품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강남에다가 점포를 처음 냈던 계기가 이제 제 지인께서 제과점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한테 인수를 하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강남 막 바람이 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기술이 없고 그러니까 너가 와서 이 과자점을 하면은 잘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그걸 인수하게 된 겁니다. 내가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은 두 군데서 했어요. 무교동에 보리수 과자점이라고 있었어요. 그 과자점에 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사장님께 상호 가지고 자문을 한번 구했어요. 첫 마디에 김용모 이름을 걸어라. 네 이름을 걸면은 한시도 소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정도는 되면은 무조건 네 이름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뭐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름을 걸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6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저 사진이 6평짜리 점포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점포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자금력이 제가 있어서 한 거 아니고 돈이 조금 모아지고 여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씩 직영점으로 열어갔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빵이 과학입니다. 모르신 분들은 손으로 주물러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미생물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미생물이 적정한 온도에 달아야 되고 적정한 발효 타임도 맞춰야 되고 굽는 것도 정확한 온도에다 구워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빵을 소홀히 그 미생물을 다루면은 이스트 냄새가 나고 또 풍미가 나빠지고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뭐 제과점에 들어온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 안 하면 정말 좋은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기 호주 유기농 밀 있잖아요. 유럽을 갔을 때 에피소드인데요. 어디서 정말 구수한 빵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를 따라서 찾아가 봤는데 정말 점포 적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때 관광을 취소하고 하루 정도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냐면은 오너세포를 좀 만나자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정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지하실 뭐 조그마한 공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빵 만드는데 아 이게 천연발효빵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원종을 가지고 와서 했어요.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변종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왜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 기후하고 토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한국 토종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빵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 다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제 선배님이 한 분이 너는 임마 왜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외여행서 네 자비로 들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왜 자꾸 퍼주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 노하우를 감춘다고 그래서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파이가 좁아져요.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오픈을 시켜놓으면은 그걸 보고 버라이어티하게 변화가 오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 시장을 키워야만이 한국 제과가 살아남는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고요. 2003년도에 회장이 됐는데요. 내가 주장한 게 뭘 주장했냐. 프랜차이즈가 계속 성장해 간다. 그 당시만 해도 경기도 좋고 문만 열어놓으면 되고 뭐 아무 빵이나 팔아도 되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걸 위기의식을 못 느낀 거예요. 내가 그래서 3년 안에 문제가 생긴다. 지방 제과점에도 들어가 보면은 TV가 있는데 TV 보다가 손님 오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또 TV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바구니에 빵을 담아가지고 계산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계산해주고 손님 보고 안녕히 가서 해야 되는데 TV 보면서 안녕히 가서 이렇게 해왔어요, 영업들은. 그러니 프랜차이즈들이 자금력, 홍보력 밀고 나가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래 벽지라도 좀 깨끗하게 발라라. 조명이라도 좀 환하게 밝게 해라.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 2, 3년 후에는 그냥 우수수수수 넘어지기 시작한 거죠. 뭐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만 들어오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어서 윈도우 베이커리가 위기를 맞았고요. 근데 요즘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요즘 좀 젊은 애들이 특화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롱런을 하려면은요, 정말 잘해야 돼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옆에 어떤 점포가 들어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입니다. 빵은 나의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외롭고 힘든 거 다 견뎌낼 수 있었고 지금의 김용호가 있고 성공하는 김용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침없습니다. 그 말은.